서울 영등포구가 희망장난감 도서관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 대상은 지역 내 거주하는 0세에서 5세 영유아와 보호자로 회원당 최대 2점의 장난감을 3주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시설 방문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가정, 36개월 미만 영아가 2명 이상인 가정, 조손 가정을 위해 장난감을 직접 배달해주는 배달 서비스도 운영됩니다. 광주시는 난임 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평생 제한 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건강을 위해 연간 4차례, 회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세종시 보건소가 임신부와 출산부, 수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 보충식품을 지원하는 영양플러스 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정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세종시 거주자 중 임신부, 출산 수유부, 65개월 이하의 영유아가 대상이며 빈혈, 저체중, 저신장 중 영양 위험 요인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단 임산부는 건강보험료 기준에 부합하면 영양 위험 요인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 서남권 직장맘 지원센터가 직장 내 출산휴가 등 직장맘, 직장 대디의 고충 해결 방법을 수록한 상담 사례집 너나들이 제2판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남권 직장맘 지원센터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직장맘과 직장 대디를 상담한 건수는 약 1만 2천 건으로 사례집에는 대표적인 32건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소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충남교육청이 도내 국공립, 사립유치원 급식시설 총 346개원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급식 안전점검은 매년 실시하는 상반기 정기점검과는 별도로 실시됐으며 급식실 개인위생관리, 시설 설비관리, 식재료 위생관리, 급식 경영관리 등 급식과 간식 안전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에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찾아가 무료로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이 전국 8개 시도 19개 시군구에서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은 간호사가 출산 후 8주 이내 1회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 운동, 수면 등 기본적인 건강상담과 우울평가, 정서적 지지, 신생아 성장 발달 확인, 수유 육아 환경 등 아기 돌보기 관련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경남 진주시는 천전동 장난감은행에서 시간제 보육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제 보육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양육자가 병원 이용, 취업 준비, 아르바이트, 육아 스트레스 해소 등의 사유로 일시적 보육 서비스가 필요할 때 필요한 시간만큼 안정적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도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을 찾아 육아를 병행하고 있는 여성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부회장은 워킹맘들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이어 유능한 여성 인재가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차세대 리더로 성장하고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자며 여성 인재 확보와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주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전주시에 거주하는 영유아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간 라이브 공개방송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된 토크 콘서트는 식생활과 육아를 주제로 한 강의에 이어 아이들의 식습관 문제나 육아 방법 등을 실시간 댓글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으로 꾸며져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에 분당구 보건소가 선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전담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을 찾아가 무료로 맞춤형 건강관리를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153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자 응답자 중 53.9%가 실제 육아휴직 사용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실제 계획 여부에 상관없이 사용을 원하는 남성은 89.2%에 달했습니다. 대전시 서구가 내년 6월까지 샘머리 공원 내의 사계절형 놀이시설물인 그린 워터존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샘머리 공원 내의 음악 바닥 분수와 유아키즈풀,
물순환 체험학습 공간, 물놀이형 놀이대 등 물놀이 시설과 놀이터가 결합된 사계절형 놀이시설물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162일의 수업 일수를 확보해야 했던 유치원은 121일만 채우면 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의 장기간 휴업, 휴원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치원 수업 일수 감축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 유아 돌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충북 증평군이 꿈나무 작은 도서관을 개관했다고 전했습니다. 증평군은 8번째 작은 도서관으로 그동안 유휴공간으로 방치된 37사당 관사관리동을 리모델링해 2층에는 어린이 유아자료실, 북카페, 일반 열람실 등을 갖췄습니다.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이 일가정 양립과 육아휴직 현실화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표 발의된 개정안은 법적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일반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3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전북 익산시의 미혼모자 가족 복지시설 기쁨의 하우스가 개소했습니다. 기쁨의 하우스는 미혼모들의 출산과 양육, 자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입소 대상은 미혼의 임산부와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는 미혼모로 최장 1년 6개월까지 생활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여름방학을 맞아 맞벌이 가정 등의 학부모 양육 부담 완화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돌봄이 필요한 유초등 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초등 돌봄 교실은 282곳의 학생 8,897명이, 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는 385곳의 33,623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 중구에 따르면 중구 출산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 출산 장려금 지원 관련 거주 요건 제한을 완화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영아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중구에서 살지 않았어도 출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도 오산시가 공공형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3년간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선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고 공공보육 인프라로서 기능하는 보육시설입니다. 오산시 권역에서는 7월 말 현재 공공형 어린이집 27개소가 선정돼 운영 중으로 611명의 아동이 재원 중입니다. 강동구립 해공도서관이 임산부를 위한 무료 택배 도서 대여 서비스 책 나름이를 선보입니다. 대상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8개월 이상 임신부, 12개월 이하 영아 보호자로 책은 1회 6권, 14일간 대출되고 월 2회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